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바이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이 보험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보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정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정준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종류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보험 가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정확히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보장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생활자금 마련 또는 목돈 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보험 내용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에는 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전체적으로 받는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보다 큰 편이나 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내게 맞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선택하기를 체크를 정확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 아니면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지금 당장 가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변동되는 위험률 및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기 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 시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갱신이란 말은 증권상에 나와 있는 전기납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 이 글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험료를 평생 내야 된다는 걸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약 기간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 시점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미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대비하는 위험 보장과 아까 말씀드린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연금 또는 목돈 마련을 주 목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과 다르고 보험 상품은 장기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는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필수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별로 보장 범위 및 보험료를 체크를 하시는 이유는 어느 회사마다도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때 회사별로 보험료의 상출 방식과 보상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없는 보험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뇌출혈이나 뇌혈관, 뇌졸중 이런 담보들이 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체크를 해보셔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종종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내가 진짜로 정작 필요한 보장을 받을 경우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보험사의 설명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한데요. 내가 인터넷이나 그냥 책자를 통해서 내가 확인해서 했을 때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보장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요. 회사별로 이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닌 먼 미래에 쓸 돈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율에 따라서 내 환급률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소 보장 이율을 정확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율을 봤을 때는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해서 흔들리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금리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최소 보장 이율 또는 아니면 확정 이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내가 필요할 때 준비한 자금에 대해서 높은 이율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판매자들이나 상담하실 때 담당자께서 알릴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체크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그냥 내가 눈 가리고 고지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상 청구가 되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몇 가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개월 이내의 의사 진찰 및 검사. 사실 그냥 단순 감기라고 했을 때에도 정확히 고지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내가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1년 이내의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무슨 말이냐?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거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 계속해서 7일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했을 시에도 여기에서 알릴 의무사항에 정확히 명시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여기 5년 이내에 11대 주요 질환이라고 해서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만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 직장 및 항문 질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체크를 하시는 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이 직업에 대한 거를 분명히 체크를 정확히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부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무직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계약서 알릴 의무 사항에서 왜 별도의 질문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직업은 상해 사고로 보상을 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왜? 직업에 따라 보험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 기간 내에서 직업이 바뀌시거나 회사의 보험회사의 통지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학생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할 때도 회사에 꼭 알려주셔야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모든 보험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배상 책임이란 담보가 꼭 들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관가하시는 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은 어떻게 거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꼭 회사에 알려야지만 여기에서 보상에 문제가 없이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질병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하냐?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이라고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보험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요. 유병자 대표적으로 335, 325, 34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 없거나 3년 또는 2년, 4년 동안 입원 및 수술한 게 없거나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진단에 대해서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에이즈 이런 질병이 있어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지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총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 내가 좀 귀찮더라도 조금 더 체크를 많이 하셔서 확인하시면 다음부터 실수를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의 목적, 시점, 보장 범위까지 정말 알찬 강의였죠.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정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전종윤 전문가님 그리고 구중한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기존 보험 전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둘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받아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주제를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참
보험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2009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100% 보장되는 실손, 그때 정말 보험 가입들 많이 하셨죠. 2009년도서부터 지금 2022년이면은 벌써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험 조건도 좀 많이 바뀌고 한 지금부터 2009년도에 한 40, 50대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지금은 그분들이 한 50, 60대 정도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입하셨던 보험들 정말 보험료 많이 올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리모델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흐르면서 중간에 이제 생명보험사에 막 전화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 한 중년 이상 넘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5년 10년 지나갔다고 해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주위에 정말 오래전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부모님이 가입을 대신 해줬는데 물려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기존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일단 가입 내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보험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실손 가입 당시에는 연령대가 이제 한 49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 이제 60세가 좀 넘으셨어요. 60세 남성분 가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생명 암보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암 또는 이제 고해감 진단비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러니까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인데 이제 고해감을 조금 더 준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지 한 8년 정도 된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일단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38,700원 돈 정도가 나가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이제 비갱신 100세 만기니까 생각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보험료가 원래 이 암보험이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이 보험의 특이점은 뭐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립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이 특이점이고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에서 빠져서 유사암과 똑같이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보시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전암 단계 선종 이상으로 유사암까지 진단받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 보험에서 대장 전막내암으로 이게 따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로 못 받을 확률이 있는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대장암의 확률은 남녀를 불문하고 확률이 좀 높은 암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남성 10명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10분의 1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1이 넘어가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암만 해도 전체의 20%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보험료가 38,000원, 4만 원 돈 되는데 이렇게 확률이 높은 암들이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이 보험 자체가 썩 좋지 못한 보험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으로 지금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유지 중에 계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비갱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암보험은 리모델링 대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을 보실게요. 비생명의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비갱신이긴 한데요. 20년 납 80세 만기로 해서 37,200원. 일단 뭐 뇌출혈 심근경색 내용을 보시기 전에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60세 되셨는데 80세 만기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남자 평균 수명 지금 85세까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길어지겠죠. 어쨌거나 평균 수명보다도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 보험이 뭐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뇌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이잖아요. 혈관이라는 게 뭐 혈압이나 당뇨가 생긴다라고 해서 바로 뭐 이제 목숨,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이게
목숨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해서도 건강검진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조기에 검진받고 완치되는 사례가 정말 늘어나고 있죠. 물론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조기에 검사를 받고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뇌출혈까지는 또는 급성심근경색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를 봤을 때. 물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뇌질환을 100으로 놓고 보면요. 뇌로 통하는 혈관이 막히기 전 단계를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뇌동맥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심해져서 뇌경색이 되면 이게 막힌 거예요, 혈관이. 뇌경색 이후에 터진 것, 이게 뇌출혈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서는 비갱신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뇌출혈, 마지막에 터진 것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어지럽고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한 뇌경색증이셨더라. 수술 안 하고 약 처방 받으시고 사시면서 크게 지장은 없으신 분들 주변에 흔찮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뇌출혈 보험만 갖고 있으면은 진단비를 전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뇌출혈 보험료 저렴하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보태서 최소 이 뇌혈관 질환 조금 비싸다라고 하면은 뇌경색 같이 되는 뇌졸중까지는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성심근경색, 심장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이 막혔다. 이 심장 근육이 아예 경색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 좀 더 조기 진단받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갖고 있으면 협심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대 질환에 관련해서는 만기도 짧고 비갱신이라는 점은 괜찮기는 하지만 만기가 짧고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도 썩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이 이대 질환 보험조차도 리모델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을 보실게요. 시화재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납입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데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 뭐가 없어요. 보장 내용이 딱히 뭐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이제 갱신특약이 있었는데 제가 증권을 보니 갱신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보험료가 안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었고 가입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된 보험인데요. 갱신특약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적립된 보험료가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 당시에 어떻게 가입을 하셨냐면 이거 보험료 안 오르고 만기 때 환급금도 있어라고 설명을 듣고 이 8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2012년도 정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 증권안이 보면은 적립보험료 대체특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입 당시에는 만기, 물론 만기 100세 만기거든요. 100세 때 내가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환급받는다라고 설계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안에 갱신특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이 갱신보험이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내가 적립보험료 낸 부분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유지를 하면은 계속 그 적립보험료를 계속 끝까지 갉아먹을 거고 이 적립보험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면 고갈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립보험료 내는 부분까지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보장에 대해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여태까지 보험료가 안 올랐긴 했지만 안에 있는 갱신특약 그리고 적립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장이 좋으면 좀 드릴 말씀이 좀 작아지긴 하는데 보장 자체도 8만 원에 비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해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질병 사망 500만 원. 이 질병 사망 500만 원에 대한 게 보험료가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랑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1,000만 원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 후유장애면은 보험금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건데 후유장애라는 거, 특히 상해 후유장애는 최소 1억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죠. 너무 적게 지금 거의 없다시피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상해, 질병, 입원 통원 수술비로 또 수술비가 통원과 입원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 병원에서 입원도 잘 안 시켜주잖아요. 통원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비라는 거는 입원 통원으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상해 수술비, 그냥 질병 수술비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통원으로 간단하게 시술을 받아도 그냥 질병 수술비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입원 통원 구분이 없는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뭐 5대 특정 질병 관열 비관열, 이 관열 비관열도 뭐냐면은 관열 비관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피를 보는 수술, 피를 안 보는 수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간단한 시술은 다 비관열에 걸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시술 관련된 거는 보험금을 가입금액의 반을 주겠다라는 거고, 뭐 개흉, 개두 수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가입금의 100%를 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8만 원 치고 갱신 그리고 뭐 적립보험료 갉아먹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보장이 별로 없는 부분, 이 보험조차도 지금 가입하신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이것도 리모델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번째 보험 보시면 이제 디화재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보험은요, 그냥 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에 이 보험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 한 10년 지나가는 시점에 뭐 전환 실손을 하시든 이거를 변경을 하시든 그때 가셔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1세대 실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0% 보상되는 실손이고요. 통원 의료비 30만 원, 그리고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가 1억 원으로 한도가 정말 크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60세 남성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체감을 못 하셨다라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거 자, 60대 되신 여성분들 보시면 1세대 실손 보험료 엄청 많이 오르신 거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일단 이 보험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보고 왔는데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에게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보장이 탄탄하지 않고 그 외에도 뭐 만기가 짧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4가지 보험 중에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요, 과감하게 이제 해지를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해지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50대 중후반 이상 올라가면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보험이 90일 면책 기간 그리고 1년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기존 보험을 유지를 계속 하시라 그러면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최소 90일 정도는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A생명 암보험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대장전막내암, 뭐 방광암 이런 뭐 남녀 생식기암 등등등 전부 2천만 원 보상이 되는 일반암 진단비 구성을 해봤고요. 암보험은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전암 단계 또 1,000만 원 나온다라는 거고 갑상선암도 여기 포함이 되고 피부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이 일반암으로 보상되는 거 그리고 전암 단계인 유사암도 크게 가입을 할수록 지금 가입하는 암보험은 잘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강하실 보험은 비손해 건강보험인데요. 여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각각 이제 500만 원씩 구성을 했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뇌경색 이전 단계 뇌경색까지 진단비 500이 나가고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1,500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뇌출혈 심근경색 3,000이 있던 거 뇌혈 심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 해서 3,000만 원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거기에 아까 뭐 상해 질병 입통원 수술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부분, 관열 비관열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모든 상해, 모든 질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수술비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상해 수술비 3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에 상해 1호종 수술비 1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질병 1호종 수술비 20에서 최대 200만 원, 그리고 112대 질병 수술해가지고 500만 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 그대로 두셨으면 대장 용종 제거하셨을 때 대장 용종 제거한다고 입원 안 하시죠?
통원으로 간단하게 실수를 하십니다. 1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거 변경을 하시면서 여기 질병 수술비 20 나가고요. 질병 의료종 수술비에서 30 나갑니다. 기존 10만 원 대장용종 수술비 받을 수 있었던 거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존에 있던 수술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수술비 구성해 놓았다라는 거. 이 보험은 92,900원 정도로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 기존에 갱신, 적립보험료 등등등 보장 안 좋았던 거 한 23만 원 정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비갱신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22만 원 정도로 보험료도 감액이 되었다라는 점. 자,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셔도 되셨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가진 보험 증권 꼭 한번 살펴보시고 리모델링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결책 이후에 이 암보험이 비갱신으로 보장 금액까지 굉장히 든든하게 챙겨주셨죠. 그 밖에 이대 질환 관련해서도 굉장히 탄탄해졌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자, 연령대가 이제 60세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 일단 두시라고 했던 점은 1세대, 4세대 이렇게 장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이제 혈압약을 중간에 복용을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0세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4세대 실손도 방문 검진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건강하신 분 아니면은 방문해가지고 혈압, 당뇨, 피 검사 이런 거 소변 검사 해가지고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에 전환 실손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올라가셨고 지병이 좀 생기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험을 무조건 리모델링 하시는 거는 아니다.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6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는데 가입을 할 수 있는 담보도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보험료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것들 마음에 드는 보험사로 전문가와 함께 리모델링을 상의하셔야 된다는 점 신신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래전에 가입을 했던 내 보험 유지를 해야 될지 해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 과감한 선택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중대한 질병 종신보험입니다. CI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대한 질병 종신보험은 건강보험과 또 종신보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참 말이 많은 보험이기도 하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 CI보험 관련해서는 그 중대한이 주는 키워드가 늘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보험을 인계받아서 내가 계속 납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작년부터 본인이 이 보험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어떤 보험이고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는 전혀 모르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에 안내장이 하나가 온 거죠. 갱신이 되고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라는 거를 표로 받고 나서 이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CI보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 보험이 만들어진 형태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보험에 대한 거를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입을 했을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 상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이분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G사에서 가입을 어머님께서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G생명사에서 이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월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납입을 해 주시다가 작년에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이 보험을 인계를 해 주셨는데요. 보험료 갱신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에는. 그런데 이제 갱신이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셨고,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 여성분은.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설명해 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보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존에 가입된 사례를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G생명사의 CI 중심 보험인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주계약이 1억이 잡혀져 있고 암진단비 하고 옆에 주계약 8천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암진단금 두 번째 CI 종신이라고 해서 갱신형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뇌졸중 옆에 또 주계약 적혀져 있고요. 밑에 두 번째 CI 보장 갱신형 또 뇌출혈은 여성건강치료 갱신형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옆에 또 주계약 8천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두 번째 CI 보장 갱신형 그리고 여성건강치료 갱신형 이렇게 또 급성심근경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질병 종수술 갱신형, 상해 종수술 갱신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CI 종신 보험의 진단금을 지급되는 방법이 까다롭다 아니면 중대한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 CI 종신 보험이 만들어진 형태만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뭐 뇌출혈, 중대한 뇌출혈이나 중대한 뇌경색이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또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보험금을 지급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말씀을 좀 아끼고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CI 종신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CI 종신 보험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일단 가입을 하시고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중대한 수술이나 아니면 말기 진단 같은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것 중에 하나의 질병과 또는 수술을 하게 됐었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80% 정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우리가 CI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급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CI 종신보험을 1억을 가입을 했는데 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I보험에다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8천만 원에 대한 진단금을 받았어요. 이때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아니면 CI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1억이 남아있고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CI종신보험에서 80% 선지급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겨서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CI종신보험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 중에 한 가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을 통째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진단금이 없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암에 걸렸던 분이 완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혈관질환인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중에 하나가 더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으로 한번 받아버렸기 때문에 암진단금을 나머지 뇌와 심장질환의 진단금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CI보험 가입 대상자 분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에 걸렸을 때 8천 받고 뇌질환 걸리면 또 8천 받고 심장질환 걸리면 8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CI종신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형태에 대해서 이 보험이 만들어진 구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설계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 번째 CI라는 진단금을 넣는지 그리고 여성건강치료라고 해서 왜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또 넣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금을 한번 받아버리면 나머지 진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설계사 부분이 이 CI 종신보험의 단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CI 진단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CI 진단금으로 받아서 없어져 버린 중대한 질병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특약을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보험 안에 보험을 또 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건강치료라고 하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 그럼 굉장히 잘해준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문제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 보험은. 뭐냐면 CI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로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입해야 진단금을 거기서 선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중에 가장 보험료가 비싼 게 뭐냐? 사망보험금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I 중심 보험은 좀 비쌉니다.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서. 근데 여기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 CI 진단금을 넣고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을 또 추가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보험료가 싸게 가입을 시킬 수 있는 3년 갱신형 특약으로 두 번째 CI 진단금과 여성질환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특약을 3년 갱신형으로 넣어두신 것 같아요. 또 보험료에 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만 좀 절감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술비도 전부 다 갱신형으로 체크를 해놓고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을 처음에 가입하셨던 어머님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설명을 잘 받아서. 그런데 이거를 물려받았던 따님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특히 가장 이제 좀 모르고 계셨던 게 뭐였냐면 갱신되는 거는 자기가 자료를 봐서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갱신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20년 동안에만 갱신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갱신 특약도 납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갱신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오르는 거는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갱신 특약은 그런 갱신 특약은 없습니다. 자, 이 특약은 다 80세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오른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해결책은 기존에 있는 보험을 정리하면서 납입이 근데 생각보다 좀 길게 됐어요. 길게 되다 보니까 해지환급금을 한번 확인을 했더니 해지환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보험은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또 당장 해지를 해서 손해보는 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좀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감액 완납은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제 보험료를 반 이상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반으로 줄여버리고 납입을 그냥 완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걸 우리가 감액 완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원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던 걸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줄여서 납입을 끝냈고요. 안에 있던 갱신특약들은 다 삭제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린 후에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CI 중심 보험회사에서 좀 부족했던 일반암 진단금이라든지 일반암보다 더 부족했던 CI 중심에서는 보상이 안 나가는 유사암 진단금이라든지 그리고 CI 정신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갱신형으로 되어 있던 수술비는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종수술비 비갱신으로 넣어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진행하시는 표적항암 치료 특약까지도 넣어서 이제 보험료는 11만 원대로 그리고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보험을 마무리해드렸던 그런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보험료가 대폭 감액이 된 것도 있지만 보장 내용도 굉장히 탄탄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시해준 해결책 외에도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이제 CI 중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보험이에요. 특히 이제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졸중 발생 이후에 내 몸에 장애가 일정 부분 남아야 되는데 그 장애가 일정 부분 남는다는 게 또 앞에 영구적인 장애가 또 남았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지급되는 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은 일정 부분의 금융 상품의 모습을 좀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서 손해를 보고 싹 다 갈아엎고 보험을 또 다시 가입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그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무조건 시작해서 해지 딱 하고 새로운 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해서 손해율을 좀 최소화시키고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특정 보험회사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상품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 보험에 있던 이 갱신형 특약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 해결책에서도 잠시 다뤄주셨는데 이 감액 완납은 모든 보험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중에는 종합보험, 그러니까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감액 완납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앞에 변액이 붙는 종신보험들은 감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다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냥 일반 종신보험 중에서도 보험 상품 이름에는 그냥 일반 무슨 땡땡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안에 이런 유니버셜 기능이라든지 또 다른 기능이 있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50% 이상 납입이 됐었을 때 감액 완납은 시작은 할 수는 있는데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가입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특정 상품에서는 감액만 또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완납 처리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중환 전문가님께서 이 감액 완납이 가능한 경우들을 세세하게 또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더 있다고요. 네, 이제 갱신보험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보험료가 이제 갱신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 가면 네. 갱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좀 꼬였네요, 그렇죠? 네. 갱신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냐 이 질문이었는데 정리하면 갱신 시의 보험료는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갱신 특약에는 질병 특약도 있고 또 상해 특약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꼭 갱신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골절되고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시 무조건 오르냐?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에 관련된 특약인 경우에는 갱신 시에 보험료가 오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갱신되면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갱신 특약 모두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르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일단 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죠. 자, 거기에서 갱신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갱신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소비자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 갱신형 특약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갱신형에 대해서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많으면 다음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되고 보험료가 올랐을 때 유지를 못하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